비가 오면 깨어나는 땅. 산 정상, 푸른 오아시스에 퍼지는 생명의 소나타. 원시의 숲, 그 한가운데 살아있는 습지가 있다. 제주 한라산. 제주는 곧 화산섬이다. 100만 년 전 바다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들어낸 거대한 걸작. 그리고 360여 개의 기생화산, 이것이 오름이다. 닮은 듯 다른 모양의 오름들. 그중 특별한 오름이 있다. 제주의 동남쪽에 위치한 물량아리. 해발 508m 정상의 분화구에 습지가 있다. 내륙 습지로 분류되지만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름 습지다. 물량아리 오름 습지는 지형 지질의 독특함을 인정받아 지난 2006년 세계에서 1648번째, 국내에서 5번째로 람사르 보호습지로 등록됐다. 물량아리, 물이 있는 신령한 오름이라는 뜻이다. 안개가 걷히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노루. 신선한 풀은 노루가 이곳을 찾는 가장 큰 이유다. 풍부한 먹이와 물, 그리고 적절한 은신처는 생명의 생존 조건을 만족시켜준다. (4월이) 되면 땅속에 숨어있던 생명들이 봄의 기운과 함께 하나둘 깨어난다. 봄비가 내리면 습지는 되살아난다. 이곳의 생명은 비가 결정한다. 물량아리 오름 습지는 다른 곳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강으로만 만들어지는 습지. 한 해의 생태도 강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 습지는 이제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갖췄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제주 도롱뇽. 이맘때 물량아리의 얕은 물가는 제주 도롱뇽 알들의 처지다. 동그랗게 말린 알주머니 하나에 들어있는 알은 25개에서 50개 정도. 녀석들은 입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질서 있게 부화한다. 태어난 요생은 아가미 호흡으로 물속에서 자란다. 물량아리 생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참개구리, 짝짓기철. 수컷들은 볼을 볼록하게 부풀려 소리를 내므로써 암컷을 유혹한다. 집단으로 울어대는 소리에 암컷은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수컷의 적극적인 구애. 하지만 교미에 성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물량아리 늪은 올챙이들의 세상이 된다. 녀석들은 무리에서 떨어지면 쉽게 적의 공격을 받는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집단으로 몰려다닌다. 올챙이는 주로 물속의 유기물을 먹고 자라는데 습지의 수생식물들이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준다. 올챙이를 노리는 녀석은
제주 도롱뇽의 유생이다. 도롱뇽 유생들에게 올챙이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개체수가 많고 방어수단이 없어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노리는 물속 사냥꾼이 많다. 습지에는 거미가 많다. 거미줄을 치지 않고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늑대거미. 대부분의 늑대거미는 산란방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에 몸의 끝부분에 알집을 붙이고 알이 부화되면 14mm의 작은 등에 수백 마리의 새끼를 업고 다닌다. 다른 거미에 비해서 고도로 발달한 시각과 촉각도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늑대 거미의 생존 전략이다. 습지 한켠. 젖은 이끼 위에 장구애비가 알을 낳았다. 산란 후 2주, 알이 부화한다. 녀석은 알에 달린 호흡관을 뚫고 몸 전체를 움직여 알에서 나온다. 광택나는 검은 눈. 부화한 유충은 2주 동안 5번 정도 껍질을 벗고 성충이 된다. 성충이 된 장구애비는 물속의 올챙이 등을 먹고 산다. (2008년) 환경부는 물량아래 오름습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장령 우포늪 등과 함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의 습지에는 예상보다 다양한 수소곤충들이 살고 있다. 지금까지 검정 물방개 등 총 47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물량아리 오름습지 최강의 수소곤충은 바로 물장군이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될 만큼 그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녀석은 보통 수면 위에 숨가를 내놓고 거꾸로 자리 잡아 나무나 바위에 기댄 채 생활한다. 녀석이 물장군으로 불리는 이유는 날카로운 앞다리, 매서운 눈, 강렬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때문이다. 개구리를 잡아먹는 유일한 수소곤충.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곧바로 사냥이다. 하지만 참개구리의 뒷다리 힘도 만만치 않다. 영리한 녀석은 개구리 뒷다리를 집중 공격한다. 물장군은 곧바로 독침을 꽂는다. 그리고 개구리의 치액을 빨아먹기 시작한다. 일단 침을 꽂고 나면 여유가 있다. 한 시간이 넘도록 녀석은 개구리의 치액을 남김없이 빨아먹는다.
물장군은 자주 사냥을 하지 않는 대신 한 번 먹을 때 포식을 한다. 이곳에서 다양한 수소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습지 식생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식물의 부유물을 먹고 사는 플랑크톤도 다양하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 곳, 이곳이 습지다. 고인물이 썩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수생식물이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물고추나물, 물고추나물이고 이것들이 이제 모풀. 분화구에 생성된 습지는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향할수록 수심이 낮다. 때문에 수심에 따라 자라는 식물도 다르다. 경사면 아래로는 고마리 군락이 있고 중간 지역엔 물고추 나물과 보풀, 그리고 중심부 대부분은 세모고랭이가 차지한다. 수심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동심원을 그리며 식물이 분포하도록 만들었다. 식물들은 자기 영역을 구축해 외부에서 오는 유해들을 차단하고 있다. 울산대학교의 최기룡 교수팀은 지난 1998년에 이어 2008년 두 번째로 이곳의 생성연대를 조사하고 있다. 습지의 흙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2m 70cm까지 채집기가 들어갔다. 채집한 흙을 분석해 이 습지의 나이와 당시 자연에서 일어난 일들을 재현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생명이 살기에 어떤 환경이 가장 적합한지 알 수도 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내는 것이다. (3만 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두 번째 화산 활동. 그때 생긴 것이 기생화산, 오름이다. 지하에서부터 분출한 뜨거운 마그마의 가스가 바로 빠지면서 용암은 급속도로 식어 재가 되었다. 그렇게 쌓인 화산 잿더미가 360여 개. 오름의 왕국, 제주를 만들었다. 보통 오름 분화구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화산재, 스코리아에 있다. 일반 오름의 단면. 이게 완전히 다 빠지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부가. 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고일 수도 없고. 모래 언덕보다 더 오르기 힘들어요, 이거. 조금씩 파볼게요. 암석의 내부 조직은 불안정한 상태. 구멍이 많은 스코리아는 투수성과 함수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즉시 물을 흡수해버린다. 이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미세한 기공들이 많아요. 모든 그 스코리아 미세한 기공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천천히 쭉 빨아들였다가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천천히 내뱉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스코리아를 자연이 만든 그 스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라산 동남쪽 4개의 오름에는 물이 고여 있다. 백록담 근처에 있는 사라오름, 접시 모양의 분화구다. (2008년) 남사로 보호습지로 등록된 물장오리. 1년 내내 물이 고여 있어 완전한 습지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습지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의 물차도로. 이것도 순수 강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정화구호다. 그리고 무령아리. 이 오름들의 공통점은 분화구 주변에 원시림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들도 처음 생성 과정은 다른 오름들과 같다.
그러다 2600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오름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다. 주변에는 원시림이 형성되고 긴 세월 동안 자연 활동에 의해 침식과 퇴적이 반복된다. 그래서 분화구 바닥에는 물이 내려가지 않는 불투수층이 형성됐다. 주변에 화렵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 쌓인 지표면에 비가 내리고 지하로 들어간 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물이 땅 위로 고이게 되는 것이다. 그물은 수생식물을 자라게 했고 현재의 습지가 만들어졌다. 습지의 물과 주변의 원시림은 새들에게 더없이 좋은 서식처다. 특히 이곳에는 희귀한 새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파란색 뿌리와 눈태가 특징인 삼광조. 수컷의 긴 꼬리 때문에 긴꼬리 딱새로 불리기도 한다. 울창한 숲과 물이 있는 곳에서만 서식하는 여름 철새다. 둥지는 이끼와 거미줄을 이용해서 만든다. 습도를 유지시키고 둥지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어미가 알을 품는다. 암컷이 소리를 내며 날아가자 곧바로 수컷이 들어온다.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 것이다. 숲 한켠에 또 다른 둥지, 지푸라기를 이용해 밥그릇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휘파람새의 둥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미새는 알이 밖으로 밀려 나온 것을 보고 적이 침입했다고 생각했는지 주변을 경계한다. 먼저 부화한 새끼가 알을 밀어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하는 눈치다. 밀려나간 지 알을 다시 품는다. 잠시 후 새끼는 다시 알을 밀어낸다. 당황하는 어미. 하지만 이번에는 어미도 알을 다시 품을 태세가 아니다. 먼저 부화한 새끼를 우선순위에 둔다.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아예 알을 밖에 내다 버린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물량아리 습지는 초식동물인 노루도 불러들였다. 신선하면서도 여린 풀이 자라기 때문이다. 노루들은 분화구 습지에서부터 입구의 초원지대까지 오름 전체를 누비며 생활한다. 노루는 집단으로 영역을 나누어 무리 생활을 하는 습성이 있다. 무리에 대장이 있고 대장 노루를 따라 2마리에서 7마리까지 집단으로 서식한다. 늦봄과 초가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노루. 노루에게 6월은 출산의 계절이다. 원래 민감한 노루가 더 민감해지는 때다. 암컷은 수컷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몸을 정갈하게 하면서 새끼를 낳을 준비를 한다. 이때는 절대 집단을 이탈하지 않는다.
새끼 낳을 자리를 보러 덤불숲에 들어온 암컷. 그런데 눈치 없는 까마귀가 노루의 털을 뽑고 있다. 동물의 털은 보온과 방수가 뛰어나 높은 나무 꼭대기에 트는 까마귀의 둥지 재래로 제격이다. 참다 못 견딘 노루들은 이렇게 까마귀를 황당하게 하기도 한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란다. 태어난 지 채 30분도 안 된 새끼 노루 한 마리가 첫 걸음을 떼고 있다. 어미의 몸에선 태반이 흘러나온다. 충분한 교감을 통해 어미와 새끼가 서로를 익히는 시간이 지나면 어미는 제 몸 돌볼 겨를 없이 태반을 먹기 시작한다. 태반을 먹는 것은 냄새를 맡고 몰려들 상위 포식자들로부터 새끼를 지켜내기 위함이다. 둥지가 비좁아졌다. 휘파람 둥지에서 큰 새는 다름 아닌 두견이다. 휘파람 새의 진짜 알을 밀어냈던 것도 둥지가 비좁아질 걸 대비했던 것이다. 두견이는 알 색깔이 비슷한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다른 어미새가 알을 키우게 하는 탁란의 습성이 있다. 다른 어미에게 알을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어미가 된 휘파람새는 두견이가 진짜 제 새끼인 양 이소할 때까지 돌보는 모성애를 보여준다. 이것도 자연의 조화다. 날이 건조해지면 물량아리는 위협을 느낀다. 물이 없는 습지는 생명이 살기에 열악해진다. 이런 환경에 어린 생명들은 적응하고 있다. 돌밑은 그나마 수분이 충분한 편. 비가 오지 않아도 최소 며칠은 더 견딜 수 있게 도롱뇽은 이곳에 알을 낳았다. 드디어 비다. 장맛비다. 한여름의 시원한 비는 생명의 소우주의 활력을 돋게 한다. 비는 에너지고 생명이다.
비온 뒤 수량이 풍부해져야 물량아리는 제 본 모습을 찾는다. 꽃댐, 유혈먹이다. 놈은 잽싸게 다가가 단번에 개구리의 다리를 후린다. 뱀의 동공은 확장되고 개구리의 눈은 작아진다. 이미 결말이 보이는 사투였다. 센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먹히고 만다. 수량이 많아지면 수심은 1m 20cm를 넘게 된다. 어린아이의 키만큼 찬물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도 힘들어진다. 이때가 한 해 중 가장 활기가 넘치는 시기. 이 틈을 타 각종 곤충들은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한다. 물방개 유충이 물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성충이 되기 위해 번데기방을 짓기 위해서다. 흙을 차곡차곡 쌓아 번데기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아해 어른 물방개가 된다. 부지런히 먹이를 먹고 큰 애벌레들도 어른 나비로 우아한다. 몸 전체에 혈액이 퍼지면 접혔던 날개가 펴지기 시작한다. 물에서 나온 실잠자리 유충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풀을 지지대 삼는다. 각종 곤충으로 풍성해진 무령아리 생태계. 어미새는 새끼를 키워야 할 때를 안다. 한참 클 때는 제 입보다도 큰 매미도 받아먹는다. 그리고 어미는 새끼의 배설물을 깨끗이 처리하기 위해 물어 날아간다. 어미는 새끼들의 성장 속도에 맞게 먹이를 준다. 빨리 성장하는 새끼와 조금 더딘 새끼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입을 많이 벌린 녀석에게는 먹이를 자주 준다. 짧은 시간 동안 2마리 새끼를 키우느라 어미새는 머리털이 다 빠졌다. 그래도 새끼는 어미만 쳐다본다. 무령아리 오름습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작은 공간에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름 앞 초지대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공동 목장이기도 하다. 100년이 넘도록 이곳에 소를 키워왔다. 덕분에 지나는 새들도 언제 이곳에 오면 먹이가 풍부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다른 백록과의 새들과 달리 곤충을 주식으로 하는 황노. 소들이 풀을 뜯으며 헤집어 놓은 땅에서 쉽게 먹이를 찾는 영리한 녀석들이다.
인간이 이용하는 이 땅에 또 다른 생명들이 공존하며 살아간다. 초지 외곽에 소 발자국이 나 있다. 따라가 보니 소들이 오름 정상까지 올라가 있다. 무령아리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소를 습지에 출입시켰다고 한다. 소의 물통이 따로 없던 때 주로 물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몇백 년 동안 소들이 땅을 밟아 불투수층이 더 견고해져 현지의 습지가 됐다는 주장도 있다. 소들이 가서 그 먹고 어쩌면 그 물에 빠진 소들도 이제 우리가 가출을 해가지고 땡겨서 건져내기도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령아리 앞 초지대에는 색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다. 애기뿔 솥덩구리. 수컷 한 마리가 솥덩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암컷은 더듬이를 내밀어 무언가를 찾고 있다. 한참을 헤매던 수컷이 어디론가 향한다. 길을 잡았다. 솥덩 옆에 땅 아래로 들어가더니 뿔과 타원형 턱으로 열심히 흙을 밀어 길을 만든다. 그리고 그 아래 구멍을 낸다. 애기뿔 솥덩구리의 살림집이다. 며칠 후 수컷이 만들어 놓은 굴 안에는 동그랗게 만들어진 경단 6개가 있다. 경단이 움직인다. 경단을 움직이는 것은 암컷이다. 암컷은 수컷이 밖에서 가져온 소똥을 원형으로 만들어 그 안에 알을 낳고 끝까지 돌본다. 경단은 태어날 새끼들의 보금자리이자 보호막인 셈이다. 하나의 경단에 한 개의 알을 낳는다. 알부터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달. 긴 시간 동안 애벌레들은 자신이 태어난 경단 안쪽의 소똥을 양분 삼아 먹고 자란다.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 50일 정도 지나면 완전한 애기뿔 솥덩구리의 모습을 갖춘다. 이 녀석들은 소똥을 분해해 오염된 땅을 원상복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소를 축사해서 키우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종이 되었다. 한여름밤 불빛을 보고 달려든 곤충들. 특이한 점은 물령아리 오름에 많은 종류의 나방이 서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꼬리를 치켜 세우며 독특한 소리로 신호를 보내는 꽃술 제주 나방. 좀처럼 보기 힘든 나방도 보인다. 오름 습지는 일반 습지와 곤충상도 다르게 만들어 놨다. 습지와 원시림이 같이 있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이다. 제주도 내 중산간이나 한라산 일대, 그다음에 목장지대, 그거는 확연히 다른 좀 곤충상을. 네. 밤하늘을 비행하는 곤충들 중에 자신이 누구인지 또렷이 밝히는 녀석이 있다.
반딧불이다. 낮에는 습기가 있는 곳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한다. 수컷은 암컷이 잘 보이는 높은 나뭇잎 위에 올라가 교미를 준비한다. 암컷을 발견한 수컷은 근처에 자리를 잡고 간절한 구애의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에 암컷이 화답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반딧불이는 알에서 번데기까지 1년의 성장 기간을 보내고 성충이 되면 알을 낳자마자 약 2주 만에 죽는다. 물량아리 오름은 지난 2000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것이다. 그러다 2007년에 재개방되었다. 그 사이 탐방로는 물론 습지 환경을 보호하는 시설을 갖추었다. 정상까지는 30분. 야 이거 봐. 우와. 머리.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여? 이게 움직이는 거? 사람들은 정상에서 내려와 만나는 탁 트인 광경에 흠뻑 취한다. 미리 예약을 하고 오면 자연 해설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백록담 같은 경우 마찬가지. 이것은 무량아리 오름습지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다.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오름습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다. 그리고 물이 키워내는 생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무량아리 오름습지로 인해 주변 습도 전체가 습한 기온을 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식물들도 일반 산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종들이 많다. 특히 비가 온 뒤에는 특이한 버섯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곳은 버섯 연구가들에게도 좋은 장소가 된다. 신비한 버섯 나라가 펼쳐진다. 말의 안장을 닮은 이 버섯은 식용으로도 사용된다. 동충하초. 동충하초는 외부의 기란이 없는 안정된 공간에서만 자란다. 서식 환경의 파괴나 온도 습도가 달라지면 동충하초는 절대 자라지 않는다.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주 김뿌리 동충하초. 동충하초는 캐보기 전엔 그 기주를 알 수가 없다. 기주는 매미유충이다. 이 동충하초 균은 여기에 지금 가루가 포자 번식을 하고 다른 곤충이 몸에 이제 옮겨 붙으면 그다음 그 곤충은 죽은 상태에서 한겨울을 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곤충의 몸으로 그냥 붙어서 살면서 이 속에 포자를 가득 피워서 살다가 그다음 여름이 되면 습도와 온도가 이렇게 맞으면 자기 다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죠. 그래서 동충하초는 사실 신비의 영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곤충에게는 사람에게 따르면 암세포 같은 감염되면 곤충이 반드시 죽고 마는 그런 균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습도가 알맞은 이곳에 많은 곤충이 살고 거기에 동충하초가 뿌리를 내리는 것도 오름습지의 건강한 단면이다. 이곳에는 희귀난들도 다양하게 서식한다. 백운난은 서식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것처럼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역시 멸종위기종 어름난도
주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난이다. (2006년) 이곳에서 처음 발견된 영아리 난초. 당시 국내에서는 미기록종이었고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져 있다. 영아리 난초란 이름도 여기서 처음 발견돼 붙여졌다. 삼광조는 새끼와 함께 둥지를 떠날 시간이 됐다. 한 마리는 이소에 성공했고 이제 남은 한 마리 차례다. 새끼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세상의 빛은 아직 어린 새에겐 너무 눈부시기만 하다. 둥지에서 발걸음을 떼자 어미새가 다가온다. 새끼는 한 번 더 힘을 낸다. 혼자 남겨진 어린 새는 다리에 힘을 실는다. 그리고 발끝에 힘을 주며 날기 전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는다. (6월에) 태어난 어린 노루들도 제법 컸다. 하지만 어미와 떨어져 있는 건 아직 위험한 일이다. 1년이 될 때까지 어미는 새끼와 함께한다. 주변의 적을 경계하고 무리와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친다. 어린 노루가 뛰기 시작하면 습지에는 가을이 찾아온다. (2008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된 남사루 총회를 맞아 세계 자연보전연맹의 습지 전문가들이 무령아리를 찾았다. spread in this area. So birds are looking for the feed, their feed. So Okay. 우리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무령아리만의 독특함을 인정했다. In this particular case, it's also the geological history which make it very special. But I think that these kind of places are kind of natural laboratories, and they are always using the material of that area, that region, and then the outcome is that there are some endemic or very rare species which you can't fi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I'm sure there's species here that would not be found in many other places, so important to preserve it, and I guess that's why it has Ramsar designation, international recognition. 11월이 되면 무령아리는 전혀 다른 모습의 습지로 변한다. 겨울을 맞이하고 다시 올 봄을 준비한다. 습지는 이제 순환을 위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면 정상의 푸른 오아시스로 되살아날 것이다. 제주의 독특한 자연 경관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무령아리 오름습지. 높은 산 정상의 물을 품어 생명을 키워내는 작은 우주. 이제 막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오름습지는 인류가 가진 소중한 자원이며
우리는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공존을 꿈꾼다.